네, 고향신문 뉴스체크 유경종 기자. 예, 이성우 기자입니다. 네, 이성우 기자님 이번 명절에 고향에 못 갔다 오셨죠? 네, 네. 갔다 왔습니다. 다들 아쉽지만 네,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의 또 어떤 진원지가 고향에서 또 발생하는 그런 소식도 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헤드라인은 저는 고양시 무도장과 콜라텍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소식, 고양시 10억 원대 아파트가 어디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고양시에 들어오는 행복주택을 총 정리해봤고요. 예, 다음으로 인물란에 허덕이는 국민의힘 일산 동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고양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네. 그 진원지로 바로 태평양 무도장과 동경식당인데요. 관련 누적 확진자가 14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지금 72명이나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72명 중에 이곳을 직접 방문한 분들이 45명, 그리고 그 가족이 16명, 또 방문자와 접촉한 사람이 9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지역으로 저희가 좀 나눠보면 고양시에 거주지를 둔 사람이 59명,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서울, 파주, 김포, 인천 등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네. 또 이제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태평양 무도장. 네. 예, 이어서 또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산군 콜라텍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네. 고양시는 지금 현재 이곳 태평양 무도장 그리고 일산군 콜라텍에 방문했던 분들을 추적조사해서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0명 정도를 검사를 했다 그래요. 네,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무도장 중에 첫 번째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태평양 무도장, 네. 그리고 동경식당 같이 이제 영업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이 방문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 네. 불안감이 커졌는데 추적 조사가 됐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안 건데 이 무도장이라는 데가 주로 회원들이 찾아오는 그런 형태로 영업을 한대요. 네. 그래서 자기들의 회원 명단 한 150명 그 명단을 제출하고 그때 동행자가 누구냐 요거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적 조사가 다행히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네. 무도장이랑 콜라텍 네.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히 다른 점이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 태평양은 무도장이고 그다음에 일산공은 콜라텍입니다. 다른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무도장은 유흥시설이 아니라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아, 그러니까 탁구장, 헬스클럽처럼 그렇죠. 당구장 이런 데처럼. 체육시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국제 스포츠 연맹의 표준 무도로 등록된 스포츠 댄스가 있어요. 네. 이게 아시안 게임 종목이기도 하고 자이브, 탱고 이런 스포츠 댄스를 배우도록 허가가 된 곳이 무도장이다. 예. 콜라텍은 말 그대로 사교 댄스를 추는 곳입니다. 춤을 추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단란주점이나 감성주점, 룸사롱 등과 같이 유흥시설의 한 종류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그런 까닭에 이 태평양 무도장은 지난달 18일부로 실내 체육시설이 집합금지 업종에서 해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콜라텍은 유흥시설로 묶여 있는데 여기가 무허가로 그렇게 이제 영업을 했던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실상 들여다보면은 이 무도장도 실제로는 사교 댄스 비슷한 거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원칙과 현실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90년도에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뭔가 사교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취지로 니들 술은 먹지 말되 신나게 춤은 춰라. 그래서 이게 정부 주도로 만든 게 콜라텍이에요. 그렇게 업종은 그렇게 이제 새로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연령대 제한은 안 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건전한 업소 누가 가나요? 이제 어르신들이 오는 업소로 업주들이 영업을 한 거죠. 그래서 술은 안 팔되 여기 와서 사교 댄스를 추는. 그래서 지금의 이 콜라텍은 50대 이상 장년이나 노년들이 주로 오는 이런 성인 콜라텍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무도장을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도 현실적으로는 콜라텍이랑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나이 드신 분들이 뭔가 여가 시간을 이제 사교 댄스를 추기 위해서 춤을 추러 오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댄스 외에 다른 장르의 음악들 당연히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무도장 콜라텍 간판을 한 곳에서 동시에 붙이고 이렇게 사용하는데도 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네, 물론 스포츠 댄스 강습을 하는 무도장 중에는 굉장히 네. 건전하고 학생들 위주로 가르치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있겠죠. 자, 무도장과 콜라텍 두 군데 다 사업 허가상으로는 네. 알코올 음료를 팔 수 없어요. 즉 술을 팔 수 없는 곳인데 두 군데 다 음식이나 술을 직접 못 팝니다. 예. 네, 하지만 무도장도 콜라텍도 열이면 열 바로 옆에 부대 시설로 식당을 끼고 있어요. 요쪽은 무도장, 요쪽은 식당, 예. 영업허가를 따로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태평양 무도장과 동경식당을 우리가 하나로 이야기하는 게 예. 각각 영업허가가 다르거든요. 태평양 무도장은 네. 실내 체육시설로 허가가 났고 동경식당은 간이음식점으로 허가가 났지만 사실은 한 명의 업주가 운영하는 네. 하나의 영업장이다. 마치 근데 여기 업주나 이용하신 분들이 무슨 큰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또 이렇게 오해하는 네. 게 확산되는데 불법은 아니죠. 현실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이 점은 저희가 좀 정확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문제는 예.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무도장 같은 경우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여기에 맞춤한 예. 특별한 어떤 그런 관리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행정적인 어떤 현실 따로 또 제도 따로인 행정적인 허점 이거는 이번에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예. 네, 이번 주 부동산 뉴스는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에서도 10억 원대 아파트, 자,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죠. 10억 클럽. 그렇습니다. 예. 예, 10억 클럽의 이름을 올린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덕양구 10억 클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지구에서는 삼성 2차 아이파크 34평형 지난달 10억 원대 실거래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고 그 호가는 예. 그 뭐 12억 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아파트가 2013년 분양할 때 4억 원이 채 안 됐거든요, 분양가가. 어우. 그러니까 뭐 7년 만에 한 2.5배 집값 상승한 셈이고요. 자, 삼성 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37평형도 지난달 이번 달 연이어 10억 원 매매가 성사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원흥지구랑 지축지구 살펴볼게요. 원흥 동일 스위트 34평형, 지축 센트럴 푸르지오 33평형 나란히 지난해 12월에 1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원흥 지축 모두 2017-18년에 분양된 새 아파트예요. 그래서 2-3년 만에 분양가보다 2배 이상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징을 정리하면은 삼성 원흥지구, 지축지구 이쪽에 몰려 있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도 이제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삼원지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삼성 원흥 지축 이렇게 삼원지라고 하는데 일산은 어떻습니까? 네, 일산에서는 역시 킨텍스 원시티 그리고 킨텍스 꿈의 그린이 뭐 독보적입니다. 여기는 뭐 일찌감치 10억 클럽 훌쩍 뛰어넘어서요 51평형이 20억 원 기록한 이른바 대장 아파트. 네. 네, 이해는 못 미치지만 일산 동구의 대표적인 고층 아파트인 요진 YCT도 이번 달 들어서 69평형이 17억 원에 실거래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15 클럽의 공통점은 다 뭐 10년 내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다. 뭐 맞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구축 아파트는 어떤지 구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네, 구축 아파트도 전반적인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일산 신도시 조성 당시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는 후곡마을 10단지 46평형 아파트가 9억 4,500만 원에 예. 거래되는 기록 세웠고요. 또 일산 동구에서는 마두동 강촌 2단지 62평형 지난달 9억 4천만 원에 팔린 바 있습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뭐 전문가들의 의견은 창릉 신도시 뭐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이 속속 발표는 되고 있지만 예. 이게 실현돼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양시 아파트값 상승 현상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10억 클럽에 이어서 이번에도 부동산 소식인데 이번엔 행복주택 정보입니다. 물량을 소개하기 전에 행복주택이 뭔지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예. 공공임대주택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만 해도 7가지나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게 행복주택이에요. 네. 예. 그 이유가 뭐냐? 행복주택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네. 예,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행복주택이 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는 20% 정도를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0%는 전부 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젊은 층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대학생, 네. 사회초년생 네. 또는 신혼부부까지 네. 포함합니다. 고양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9,635호가 이제 확정이 됐고 대략 1만 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걸 이제 인구수로 따져 보니까 행복주택은 3인 가구는 많지 않아요. 네. 예,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인데 곱하기 1.5명만 해도 뭐 1만 5천 명, 2만 명 가까이 되는 것이죠. 공급되는 시기 가장 먼저 언제부터 이거 공급되나요? 네, 행복주택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네. 처음으로 이제 고양시에 들어온 게 삼송입니다. 삼송지구에 2016년에 들어왔어요. 고양시 행복주택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까 삼송 말씀드렸죠. 네. 네, 삼송을 포함해서 지축지구, 향동지구, 장항지구에 들어오고 행신동이 조금 들어옵니다. 총 5군데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고양시의 행복주택이 다 더하면 약 1만 호가 공급되는데 예. 이미 뭐 청약 공고 다 나간 거 빼고 절반 정도 한 5,000호 정도가 이제 장항동에 이제 남아 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호수공원하고 제2자유로 사이에 네네. 지금 이제 뭐 논밭이 좀 있는데 네네. 뭐 공장도 좀 있고요. 네네. 거기를 지금 주택 단지로 크게 이제 만들 예정으로 있죠. 그러면은 장항동 행복주택 이거 청약 시기가 이제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네, 여기만 남았으니까요. 예. 이제 보통 LH가 매년 3월 말이면은 청약 물량을 발표합니다. 청약 물량이랑 청약 시기랑. 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발표가 안 됐는데 뭐 다다음 달에 되면은 3월 달에 행복주택 청약 시기가 결정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장항동 다음에도 지금 추가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죠? 예, 예. 뭐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창릉 상기 신도시에 당연히 행복주택 들어올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황룡산 자락에 예, 탄현지구가 이제 계획돼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도 한 2,000세대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청년 주택 고민하시는 분들, 네, 고양시의 그 행복주택 그 분양 시기 계속 신경을 쓰면서 좀 이렇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새로 뽑는 소식을 우리 이송호 기자님이 계속 이제 취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남은 고양병 일산 동구 예. 당협위원장 선정에 지금 국민의힘이 결정을 못 내렸어요. 예. 어떻게 된 거죠? 네, 당초 그때 7명이나 네. 지원을 했는데 재공고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이제 공모를 받습니다. 네. 예. 이거 좀 선정되지 못한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어떤 분들 7명 누구누구였는지 예. 또 이번 그 탈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분석해 주세요. 예. 이제 임명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던 분이 그중에 3명 네네. 제 맘대로 네네. 뽑아봤는데 예. 말씀드리면 이동환, 나도훈, 길종성 씨가 이제 3분인데 네네. 이분들의 공통점은 직전에 덕양에 그렇죠. 덕양에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고 음. 곧바로 일산에 다시 신청하신 분들이죠. 나름 이제 무게감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김경규, 김의호, 임형성, 홍흥석 씨 이렇게 네. 4분이 있습니다. 이제 합쳐서 7분인데 이게 이분들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참고로 일산 동구위원장에 7명이 지원했는데 경쟁률 7대 1이잖아요. 네. 근데 다른 지역 평균을 보니까 3.8대 1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일산 동구가 굉장히 인기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적합자가 나오지 않았다. 자, 이거 이번에 재공모 발표에 국민의힘의 어떤 고민이 좀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뭐 기존의 지원자들에게는 사실은 이쪽 이제 진영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좀 사망 선고 같은. 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아니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반복해서 지금 뭐 덕양과 일산에서 연속으로 이렇게 예. 이제 배제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물 아니다. 마땅한 인물을 찾을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또 고민도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네. 고양시뿐만 아니고 대선 주자도 지금 마땅한 인물이 없잖아요. 네네. 예.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중앙에서든 지역에서든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내일 또 어떤 분들이 공모에 신청할지가 관심사니까 저희 고양신문 기사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연휴라서 취재를 많이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어떤 영상으로 뉴스를 소개해드릴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무도장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와서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번 연휴 때 혹시라도 여러분 뭐 가족 친지 만나시고 조금 내가 우려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가까운 그 검사소 찾으셔서 좀 먼저 이렇게 능동적으로 검사 받으시는 우리 그런 시민의 모습 보여주시기를 저희는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취재해서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